여러분, 레키노라주가 항체 치료제가 국내에서 투약 범위에 대한 확대, 품목 변경 허가 획득을 하고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감염의 치료제 CTP59 레그담비밥,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 품목 변경 허가 1 및 허가 기간 식약처고요. 8월 10일 날 신청해서 9월 17일 날 나왔다. 야, 40일, 37일, 좀 40일 금방 해서 지금 나왔던 것 같아요.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을 텐데 어쨌든 정식 승인이 나왔고요. 국내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의 치료제인 레키노라주에 대한 국내 품목 변경 허가 획득, 적응증 확대 및 허가 조건 삭제, 임상 이상에 대한 조건부 허가 조건을 삭제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투여 시간이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이 되었고요. 코로나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한 자, 그래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의 치료이다. 그래서 실내 공기에서 산소 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투여 전 7일 이내 증상이 발현한 자, 그래서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등증 이내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의 대상이 하나서고요. 자, 투여 대상을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다려왔던,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60세 초과예요. 그러니까 50세 초과 이상에서 긴급 사용 승인은 60세였잖아요. 이거를 50세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기저질환 대상이 조금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비만, 체질량 지수 초과 30kg 초과하는 부분, 그리고 심혈관 질환, 고혈압 포함, 만성 폐질환, 천식 포함, 당뇨, 만성 신장질환, 투석 포함하고요. 만성 간질환, 질환 또는 치료에 의한 면역 억제 상태, 암 치료나 골수 또는 장기 이식, 면역 결핍, HIV, 에이즈죠. 그리고 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그리고 면역 악화 약물의 장기간 복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 정리할게요.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됐다. 그래서 기존에는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그쵸? 60세 미만은 기저질환자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투여 범위가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60세에서 50세 초과로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투여가 될 수 있겠죠? 기저질환자 대상이 기존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도 좀 아쉬워요. 왜? 모든 경증 환자에게, 그리고 12세 이상의 환자에게 미국에서처럼 투여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오늘은 명실상부하게 명백한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중요한 부분 같고요. 투여 범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수정 보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는 약을 왜? 우리가 가장 아쉬웠던 거, 생활치료센터에서 빠른 시간 안에 투여가 돼야 된다. 경증이건 모든 시간에 투여 범위가 확대가 돼서 경증에 투여가 돼서 중증이나 좀 병세가 심해지지 않고 미리 잡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결과가 있었다.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코로나19 장기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환자의 증가가 중증 및 사망으로 악화하는 비율을 낮춰 코로나19 국면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확보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글로벌 규제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별 긴급사용 승인 및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신청하기로는 12세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경증 환자에게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절을 했던 부분이에요. 약심이든지 어디에서 지금 조절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50세 이상 기저질환대에 대해 5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대에서 확대가 됐지만 모든 경증 환자, 그쵸? 12세 이상에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중요한 건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제 신약으로서 3상, 임상 3상에서 조건부를 삭제해버리고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유럽, 중요한 거는 유럽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모든 포커싱은 레키노라의 1공장 가동의 포커싱은 유럽에 정조준되어 있다. 유럽이 정리가 되고 뚫리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유럽과 미국은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로 레키노라주 항체 치료제의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함을 알릴 것입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했어요. 어제 떨어지고 그저께 올라갔죠. 주가 변동폭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항상 2025년도까지 제가 빅
샷을, 그러니까 빅피처를 그려드렸잖아요. 큰 그림을.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식수를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유효하고 이기는 전략. 식약처, 셀트리온 레퀴노라주 정식 품목 허가, 그래서 머니투데이, 야겁신문,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이데일리, MBC, 잠 볼게요. 한국경제, 뉴스원, 그리고 한국경제TV, MBC, 매일경제, 야겁신문,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지금 정식 승인, 품목 허가, 변경 허가 획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사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볼게요. 60세에서 50세로 연령 확대, 투여 시간도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했다. 그리고 레퀴노라주가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다.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식약처는 허가 조건을 삭제하고 투약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17일 변경 허가했다. 그래서 이번 변경 허가 레퀴노라주는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형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만 50세 초과 연령과 비만자, 만성신장질환자, 만성관질환자, 암 투명 환자와 같은 면역 억제 환자에게도 치료를 사용하게 된다. 기존 치료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에 국한됐다. 투여 시간은 90분간 정맥 투여에서 60분으로 단축됐다. 이번 임상 3상에서 레퀴노라를 투여한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중 72%, 7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약 대비 굉장히 탁월했죠. 그래서 450명 투여했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봐도 되겠죠. 식약처 관계자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셀트리온이 이번 병과에서 새롭게 치료 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경증 환자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의 경우, 고위험이 아닌 경증의 경우 중증 위험 빈도가 낮아서 효과성에 대한 확증이 부족해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이 정말 아쉬워요. 참 경증에 투여가 돼서 면역력이 약하거나 중증으로 넘어가게 하면 아쉽잖아요. 굉장히 큰일이죠. 그래서 모든 경증에 미국처럼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되고 12세 이상의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 식약처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2세 이상 소아의 경우에도 임상 시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죠. 임상을 하지 않아서 12세 이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 아쉬워요. 제도라는 부분이 우리에 대해 약효에 대한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인데, 그쵸? 부작용이 있는 케미칼과 이 백신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미. 그런데 이 부작용이 없는 약을 모든 경증과 12세 이상 조금 아쉽긴 합니다. 허나 오늘 정식 승인이 상징적인 부분에서 임상 3상 조건부가 삭제를 지워버리고 날려버리고 국내에서는 정식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유럽입니다. 유럽 포커싱이 정조준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차분히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상승했고요. 중요한 건 오늘 상승, 어제 하락, 그제 상승이었죠. 허나 큰 그림에서 그 시간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유럽에서 정식 승인과 함께 점진적인 실적이 나오건 레퀴노라가 터지면 주가와 시가총액은 실적은 더불어서 우리의 공매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의 시간의 호가창입니다. 시간 외에서 3.81% 상승하고 있어요. 참고사항이죠, 시간이니까. 그러나 느낌은 좋다.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1위 1비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기업 가치가 명실상부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우직하게, 회사는 명확하게 정조준에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유럽에 대한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거기서 뻗어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뻗어나가면 전 세계로 미국을 중심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시기가 도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계속 언급드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3.3%대 상승을 했거든요. 3.18, 헬스케어가 4.72, 제약이 1.99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 오르고 어제 좀 빠지고 그제 올랐죠.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어느 시기가 돌아오면 이 거래량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회사 가치가 성장하니까.
회사 가치가 뼈대라고 하면 주가가 먼저 가면 회사 가치에 따라서 내려오고요.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밑에 있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이 진리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나 보여서 이게 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이게 주인이고 주가는 종입니다. 이 관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동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좀 방송을 길게 하고 포커싱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셀트리온 분석 시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추석 연휴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저는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